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예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죠.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등록면허세는 아까 등기 등록 행위를 하면은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 등기부터 아까 말소 등기까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빵빵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고 갑이 이제 은행에다가 뭘 제공해 주죠? 아까 뭘 제공해 준다고 그랬었죠? 담보. 그렇죠. 담보. 이걸 우리 민법에서는 담보 물건이랍니다. 담보. 자, 이 담보 물건을 제공해 주면은 이 담보물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에다 표시하겠죠. 등기부. 그렇죠. 그럼 아까 등기부는 무슨 구하고 무슨 구가 있다고 그랬죠? 갑구하고 을구. 그럼 얘는 갑구에다 표시해야 돼? 을구에다 표시해야 돼? 을구. 왜?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거니까. 소유권이 아닌 등기는 을구에 있었죠? 그럼 얘는 을구에다가 표시해. 을구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을구에다가 표시하고 여기다가 뭘 설정한다고 그랬죠? 저당권. 맞아요. 저당권. 자,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설명 하나에 민법 얘기, 등기법 얘기, 세법 얘기 5개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 마음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설정 등기. 그렇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설정 등기니까 얘는 과표를 뭘로 잡아줘야 돼요? 과표는 아까 부동산가의 채권금액 건수가 있는데 뭘로? 채권금액. 그렇죠? 자, 그러면 채권금액 적었어. 그러면 채권금액이 등기부에 표시가 돼 있겠죠? 그러면 채권금액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써 있어요. 1억 원. 맞죠? 그러면 1억 원에다가 몇 프로? 몇 프로? 얘는 0.2%죠. 아까 소유권이 아닌 등기는 무조건 0.2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외우자고요? 취득세율에서 2%씩 날리자고 그랬죠? 기본율에서. 네. 다만 주택은 날리면 마이너스 제로 나오니까 걔는 어떻게 한다? 그 주택의 취득세율인 1, 2, 3%에 50% 해주자. 요거 있었죠? 핵심이. 네. 그럼 얘는 이제 0.2% 된 거예요. 0.2%. 맞죠? 0.2%.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될까요? 네. 민법도 알아야 돼. 등기도 알아야 돼. 곱하기도 할 줄 알아야 돼. 아주 좋겠어요, 지금. 네. 그러면 1억 원에 2%면 얼마예요? 200. 0.2%면 20만 원이죠, 20만 원. 그러면 요게 이제 등록면허세가 2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20만 원. 얘가 20만 원 나와요, 20만 원. 2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20만 원만 내고 끝나야 되나요? 아까 우리 취득세도 바늘이 가면 뭐가 가요? 실. 그럼 실에는 아까 뭐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있었죠? 그럼 여기 딸려붙는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 네, 여기는 뭐가 딸려붙냐면 지방교육세가 딸려붙어요. 무슨 세요? 지방교육세. 이 지방교육세는 안 붙는 데가 없어요. 하여튼 자, 딸려붙어요. 그러면 요 세금의 20% 정도가 딸려붙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부가세가 되는 거죠?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에 20%면 얼마예요? 4만 원. 그렇죠? 20만 원에 20%면 4만 원이 되겠죠. 4만 원. 자, 그러면 4만 원이 딸려붙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토탈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만 원. 그렇죠? 토탈 24만 원. 그러면 24만 원이 이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세금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와서 이제 갖다 내야지. 그렇죠? 이 세금 영수증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구청 가서 이제 낸 다음에 이 영수증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에 가요?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가요? 여태까지 이거 왜 한 거예요, 그네? 그나저나. 낸들 하냐고요? 아니, 알아야지. 이거 왜 한 거야, 도대체? 그나저나 이거 왜 한 거야, 이거? 이 영수증을 끊어 가지고 와야지만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시정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 왜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나저나 오늘 나 왜 왔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등기소에 와서
등기소에 가서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해야 돼.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걸 끊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는 등기 신청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등기증에 보면 등기 접수가 됐다라고 해요. 우리 뭐 하면 접수해 주잖아요, 접수. 그러면 접수하는 날까지 이거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취득세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 취득세는 그냥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딱 날짜가 지정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60일이 아닌 게 아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 상속. 상속은 이제 뭐 재산 배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까 6개월까지 연장해 줬었어요. 아까 밑줄 쳤었죠, 우리가.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등기법에 등기 접수일까지야. 그럼 이제 어떤 질문이 있냐면 그러면 등기 접수는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건가요? 에이, 그건 아니지. 당연히 등기법상 등기 접수는 언제까지 하도록 돼 있겠죠? 안 하면 등기법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 때나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등기법상의 등기 접수일까지예요. 아무 때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안 지키면 등기법에도 문제가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취득세처럼 이걸 근데 만약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세액 계산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물어내야 돼요? 똑같아요. 가산세를 물어내면 되는 거예요. 가산세를. 자,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아까 배운 거 그대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린 거잖아요. 일단은 등기를 판단해 보자. 어떤 등기인지. 그 다음에 그래야지 얘가 을구로 가는지 갑구로 가는지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을구상에 채권 금액으로 신고할 거냐, 부동산가로 신고할 거냐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 얘는 표준세율을 을구상의 표준세율로 해줘야 되니까 0.2%다. 갑구면 아까 2%씩 날리자고 그랬었죠, 제가? 네. 왜 그걸 또 날려야 되는지는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나 때로는 이제 아까 중과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들어오면은 대도시내 아까 예시 들려드렸잖아요, 제가. 법인 등기,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전입하는 등기라면 아까 몇 배를 중과한다? 곱하기 3배를 중과한다. 이런 조항도 있었죠. 그렇죠? 이런 조항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대도시라는 것은 과밀적인 대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천안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지방 대도시지. 그렇죠? 그럼 천안에다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뜻이 맞아가지고 이걸 수원에다가 중개법인을 차린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 대도시에다 중개법인을 차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3배를 더 내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면허세가 나오고 부가세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신고를 제때 하면 되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54페이지에 원칙적인 신고 기한은 자, 밑줄 등록을 하려는 자. 그러면 등록을 하려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외관상 등기 권리자. 그렇죠? 자, 그 사람이 언제까지 이거 내야 돼요? 자, 밑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라. 왜 하기 전까지는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 1, 2번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일단은 참고만 하세요. 추가 신고라는 것은 제대로 처음에 신고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는 걸 말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3번에 보니까 가로 1번 신고를 제대로 안 합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40%는 아까 취득세에서 제가 설명했는데 뭐라고 했었죠? 부정행위. 40%는 부정행위. 20%는 무신고. 10%는 과소신고. 자,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납부를 제때 안 하면 하루당 몇 프로? 0.025%. 그러니까 신고가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신고를 제때 안 하면 가산세가 엄청 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딸려붙는 세금 있죠. 자, 딸려붙는 세금이 밑줄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100분의 20을 무슨 세로?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20만 원이면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4만 원.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때로는 등록면허세를 동그라미 감면받을 때가 있어요. 감면 혜택을 받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쿨하게 감면해 주면 되는데 감면받을 때도 딸려 받아요. 감면세액이 몇 프로? 20%. 그러면 만약에 등록면허세를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50% 감면받아. 그러면 감면세액이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50만 원 20%는 얼마 돼요? 10만 원. 그러면 쿨하게 50% 깎아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 얼마 받아내요? 10만 원 또 받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얼마 깎아주는 거야? 40만 원 깎아주는 거잖아요. 꼭 그래. 잘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 다 받아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별표시 최저한세. 자, 등록면허세는 밑줄 면세점. 우리 면세점 배웠죠? 어디서? 취득세에서. 취득세는 세금 안 내는 제도 있었잖아요. 취득가액이 얼마이야? 50만 원이야. 아예 얘는 안 받는 제도가 있었어요. 소액징수 면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얘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밑줄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 받는다? 6,000원. 그러면 등록면허세액이 3,500원 나왔다. 그래도 6,000원. 4,700원 나왔다. 그래도 6,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끈질기게 받겠다는 거야.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얘가 20만 원이 아니라 2,000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2,000원. 그러면 얘는 등록면허세가 2,0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6,000원. 그렇죠? 6,000원 받습니다. 6,000원. 6,000원. 근데 6,000원 받는 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대출금을 변제했을 때. 아까 변제해주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말소한다고 그랬죠? 예, 말소 등기 한다고 그랬죠? 말소 등기. 그럼 말소 등기 하면 아까 이거 종량으로 한다고 그랬죠? 종량. 기억나세요? 종량세로 해서 뭘로 한다고 그랬죠? 이게? 예? 건수. 구람당이 아니라 건수. 그렇죠? 건수당 얼마? 얘는 6,000원 받아요. 6,000원. 그러면 여기 담보에다가 이렇게 표시했어. 채권액 뭐 1억 이게 표시했는데 변제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지워주는데 이거 한번 지워주는데 어떻게 한다? 6,000원 받아내겠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거 한번 그을 때마다가 6,000원 받는 거예요. 이런 알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긋기만 하면 6,000원 들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종량세라고 아까 했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원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것을 정액세율이다. 세율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등록면허세는 계속 등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어려운 등기 얘기는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등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수했다 생각하시고 이제 나중에 12월 달에 등기법 들으실 때는 좀 더 이해가 더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로 가겠습니다. 이 재산세는 취득세만큼이나 중요한 세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뭐 했냐면 한 달 동안 뭐 했죠? 많이 했어요, 뭘. 그렇죠? 조세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했고 용어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지방세인 취득세 공부했고 등록면허세를 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세목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요 재산세, 그럼 재산세도 무슨 법을 알아야 되냐? 아니요. 재산세는 이제 뭐 등기법, 등록면허세 희한한 법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알면 됩니다. 자, 재산세는 얘는 관할이 시군구예요. 시군구. 시군구가 주체가 됩니다. 시군구가. 그럼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얘네가 공적인 장부를 봐요. 공적인 장부. 아까 공부 말씀드렸죠?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뭐. 계속 찼어요? 네? 등기부하고 대장. 그러면 등기부는 어디서 관리한다고요? 법원에서. 그러면 시군구가 관리하는 게 뭐예요? 대장. 얘네가 대장을 관리하는 거 대장. 빵빵 대장. 대장. 그럼 대장을 딱 열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대장이다. 그럼 토지대장을 딱 열어보면은 토지대장에 지목이 써져 있겠죠? 그렇죠? 이건 우리 지역법 나오잖아요. 지목이 써져 있겠죠? 그 다음에가 면적이 있을까 없을까?
면적이 있겠죠, 면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가가 써져 있겠죠? 그럼요, 써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그 단가가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얼마 원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면적만 곱하면 가격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써져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시군구가 계산하는 거예요. 시군구가. 자, 시군구가 계산합니다. 시군구가. 그럼 시군구가 계산하면은 요렇게 이제 요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항상 시가 표준액이에요. 항상 시가 표준액 가지고 갑니다. 항상. 그러면 방금까지 했던 등록 면허세나 취득세는 그렇지 않았었죠.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는 뭐였죠? 신고가액을 과표로 하는데 어떨 때만 시가 표준액이었어요? 신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시가 표준액으로 체크를 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얘는 항상 시가 표준액. 왜냐면 요 가격을 시가 표준으로 하거든. 그러면 재산세는 신고가액이란 말이 없느냐? 없어요. 왜냐면 얘는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한 다음에 이 계산된 세금을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군요. 고지서를. 응? 그럼 얘는 무슨 납부냐? 고지납부군요. 고지납부니까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얘는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는 등록가액을 신고가액으로 잡아주고 그 신고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시가표준을 썼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항상 시가표준에. 왜? 얘는 고지 납부이기 때문에. 고지. 자, 그러면 요 고지 납부라면은 고지서를 딱 열어보면은 자, 누구 홍길동 써져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는 이제 세목이 써져 있어요. 그럼 세목이 재산세가 얼마. 여기는 지방교육세가 얼마. 그 다음에가 여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 요런 말들이 써져 있습니다. 요런 말들이. 응? 재산세가 얼마, 지방교육세가 얼마,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응? 여기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는 금액 가지고 이제 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다만, 여기서 요걸 우리는 부가세라고 그래요, 부가세. 부가세는 아시죠? 지방교육세는 아까 등록면허세 있었는데 또 있네. 또 있어요. 네. 다만 얘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또 와요. 이거를 이제 얘는 뭐라고 하면 병기세라고 합니다. 무슨 세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변기세가 아니라 병기세입니다. 병기. 병기라는 건 뭐냐면 나란히 기재하여. 나란히 기재. 그래서 얘는 독립세예요. 성격이 독립세. 그러니까 독립세니까 계산을 따로 하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얘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이거의 몇 프로 아까? 20%. 마찬가지예요. 얘도 20%예요. 20% 되는데 얘는 따로 계산해 그냥. 그러면 얘는 100만 원에 20%는 20만 원 되는데 얘는 따로 계산해요. 근데 왜 같이 넣느냐? 납기가 똑같다 보니까. 납기가 7월 달하고 9월 달로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보낸 거야. 마치 이건 어떤 논리냐면 통합공과금 고지서예요. 옛날에는 공과금 고지서가 전기요금 따로 보내고 수요금 따로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에 다 보내요, 이거를.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홍길동 씨가 중요해요. 즉, 납세무자. 왜? 이게 왜 중요하냐? 납세무자가 변동될 수가 있거든. 얘가 변동될 수가 있어요. 항상 홍길동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어떻게 변동되죠? 어떻게 변동되긴. 매매를 통해서 변동이 되거나 증여를 통해서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죠. 소유자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홍길동이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 주인은 홍길동이 아니라
김서울 씨야. 그럼 김서울한테 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시험 잘 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대상이 있을 거냐 이렇게 계산해서 고지하는 고지가 되는 과세 대상이 있을 거냐. 예, 있어요. 5가지 있어요. 요 5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5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 5가지가 뭐가 있느냐? 일단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시법 토요일 날에 자세히 배우셨죠? 토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20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28가지. 그렇죠? 한번 외워볼까요? 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전, 답, 대, 네? 국어, 광천지? 네? 광천지? 과수원? 끝! 네. 자, 이제 28가지 외워야 되는데, 한 15가지 지금 외워놨어요. 그렇죠? 네.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그렇죠. 광천 등.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말은 5가지지만 얘는 28가지의 지목을 다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건축물 있습니다. 건축물. 이때 건축물은 시설물을 포함하는 거예요. 시설물 포함. 그러면 우리 이 건물이 있으면, 이 학원 건물이 있으면 학원 건물에는 순수 건물도 있지만 여기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죠. 또 수도, 전기, 급배전 시설이 있죠.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매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뭔지 아시죠? 이거는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 다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공법에서 말하는 단독이나 공동주택을 다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박. 배가 있어, 선박. 5번째가 항공기가 있어요, 항공기. 요 5가지를 우리는 과세 대상이다라고 합니다. 요 5가지 외우셔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자주 몰고 다니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집에 갖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나의 에마.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차도 재산이잖아요. 근데 여기 없어요, 차는. 왜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빙고. 차는 자동차세를 낸단 말이에요. 자동차세 1년에 몇 번 낼까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틀리면은 없다는 거야. 네. 1년에 2번입니다. 2번. 한 번도 가능한가요? 한 번도? 네? 그럼 3번은? 3번은 아니야. 3번이라고 하면 진짜 없는 거야, 솔직히. 네. 2번 아니면 1번이에요. 한 번에 내면 이거 할인해줘요. 자동차세를. 네. 자. 그래서 자동차세를 따로 낸단 말이야. 따로 내는데 이걸 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차가 들어가지 않아요. 취득세에서는 차가 들어갔거든요. 등록면허세도 차량 등록하기 때문에 됩니다. 근데 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류 5가지 외우셔야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28개 외우는 것보다는 1도 아니지 뭐. 그렇죠? 그래서 얘는 토건주선항 5가지예요. 토건주선 5가지. 5가지의 대상을 파악해서 항상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따져가서 근데 이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대장 공부를 들여다보면 돼요. 그래서 세율을 곱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납세 문제를 알 수 있는데 얘가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재산세가 얼마, 딸려붙는 지방세 얼마, 그러면 지역자원세가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 재산세 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는 기준일현재. 이때 기준일은 6월 1현재예요. 6월 1현재 시점에 법에 열거된 대상을 보유하는 자, 얘가 납세문자 되는 거죠. 물건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밑줄, 시군구. 시장도 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그랬죠. 다만 세종시는 특별자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무슨 징수? 보통징수. 자,
그럼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주는 것을 네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징수. 아셨죠? 보통징수. 자, 단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재산세는, 자, 언제 내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으면은 밑줄. 매년 내는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매년.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 우리 배운 단어죠? 물세, 물세. 하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있다? 인세적 성격이 있다. 우리 물세, 인세 배웠죠? 그럼 물세가 복잡했어요? 인세가 복잡했어요? 인세. 아, 왠지 모르지만 토지는 복잡하겠구나. 예, 토지는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현황부가의 원칙이므로, 자, 밑줄, 공부상의 등재. 등재라는 것은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공적인 장부상의 기록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뭘 따라간다? 사실상 현황. 그럼 얘도 취득세처럼 실질주의, 실질과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보다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까 뭐였었죠? 등록면허세. 걔는 형식이 중요했었지. 그렇죠? 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합니까? 자, 과세제 얘는 물건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이제 관리해서 과세 객체 열거된 재산을 기준으로 할 얘는 무슨 징수한다? 납세문자에게 보통징수한다. 보통징수가 무슨 말이었었죠? 보통징수가 고지납부. 자, 고지납부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세대상 별표시. 요거는 외워두자고 그랬죠, 제가? 과세대상.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5가지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토지가 있는데 1번에 토지. 토지는 보니까 두 번째 줄, 다마 밑줄,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 밑줄만 쳐놓으세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바로 이번에 건축물. 자, 건축물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건축물과 시설물이 있습니다. 건축물과 시설물이 있어요. 건축물과 시설물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물. 근데 네 번째 줄은 밑줄. 다만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주택용. 건물인데 제외한대요.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주택의 의.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인데 두 번째 줄에 밑줄.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의 과세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만약에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 경계란 말 배웠죠? 지역법 시간에. 경계. 경계점 잡혀할 때 경계. 근데 경계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경계 표시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규제합니다. 그럼 이때는 토지 면적을, 자, 밑줄.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 10배까지. 그럼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이 10배로 봐버리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경계를 명확하게 그리자는 얘기예요. 네. 자, 디귿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겸용주택. 자, 거기다 별 표시 하나. 요거는 좀 또 알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선박, 항공기.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자, 오늘의 마지막 설명.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산세에서는 보니까 희한하게도 말이죠. 희한하게도 건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주택은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주택은. 건물이죠. 주택도 건물인데 갑자기 여기 와서 건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낸들 아냐고요? 네? 자, 이제 그걸 설명을 제가 드려야지. 이상하다. 주택도 건물인데 왜 주택은 주거용 건물이거든요. 그럼 원래 이쪽에 넣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이걸 따로 구분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럼 왜 그런 거냐?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과세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세 방식이 뭐예요?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차이가.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업무용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업무용 건물이 있고, 자, 대지 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고 대지 지분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주택이 있어요. 주택.
그러면 과세 방식이 어떻게 되냐?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와요. 그리고 얘는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옵니다. 따로. 이해하시겠죠? 따로따로 나와요. 따로따로. 그런데 주택은 건물 가격하고 토지 가격을 통합해서 과세를 합니다. 통합해서. 어떻게? 통합해서. 합산해서 과세를 해버려요. 얘는. 그 점이 얘랑 다른 점이야. 그 점이. 이해하시겠죠? 네. 얘하고 얘는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섞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건물에 딸린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분. 이걸로 따로 나온다고. 이해하시겠죠? 네, 따로 나와요. 그런데 주택은 건물과 땅값을 다 조회를 해가지고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게 통합해서 나오는 게 과세하기 편하겠어요? 따로 하는 게 편하겠어요? 통합된 게 편하죠. 통합된 금액에 시가표준액에 세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거 따르고 하고 이거 따르고 해야 돼요. 그럼 왜 얘는 이게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 자, 주택은 이걸 통합해서 평가하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다. 그러면은 같은 층의 아파트는 거의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층이 다르면 이제 면적이 다르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건물은 가격 평가가 통합해서 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평가가 쉬운 게 아니야. 왜냐면 자, 만약에 제가 여기 대로변이 있어요. 여기가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건물이 비싼 거예요?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싸지 이게 비싸. 근데 가격이 똑같나요? 달라요. 자, 여기에 만약에 여기 들어왔어. 그러면 어떤 게 비싸요? B가 비싸지. 그럼 B의 건물과 A 건물은 또 다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앞에 터미널이 들어왔어. 그럼 어떤 게 비싸요? 네? 터미널이 세요? 여기 세요? 네? 애매하잖아, 이게. 그렇죠? 뭐가 하나 더 들어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 가격 평가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건물 따로 토지는 공시지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주택은 통합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 문장 다시 볼까요? 네. 주택에는, 자, 주택의 그 의인안에 보시면, 즉, 주택은 아까 읽어본 대로 건물이나 토지의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나 건물분 재산세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에 볼까요? 위에 볼까요? 가로 2번의 건축물의 네 번째 줄. 다만, 주택용 건물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건물에는 주택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지. 왜? 과세 방식이 달라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뭘 말할까요? 상가 건물이라든가 공장 건물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상가. 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볼까요? 토지. 457페이지 토지. 가로 1번 토지. 토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다만 무슨 토지는 제외한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예. 주택에 딸린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주 헷갈리는 파트예요. 이 파트가.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하나 더 459페이지에 2번의 겸용주택. 자, 겸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택과 상가를 같이 쓰는 거야. 그러면 거기 보시면 한 동, 자, 밑줄입니다.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주거로 사용되는 분만을 주택으로 보자. 반면 계속 밑줄.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주거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이런 문장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장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느낌상 한 동이 더 큰 개념일까요? 한 구가 더 큰 개념일까요? 우리 이 건물 전체를 한 구라고 할까요? 한 동이라고 할까요? 한 동이라고 하죠. 아니, 아파트 1003동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한 구는 뭐냐? 이게 한 구야. 이렇게 구획을 표시한 게 이게 한 구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동의 겸용이다. 한 동의 겸용이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있죠. 한 동의 겸용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상가, 여기가 아파트. 이게 한 동의 겸용이에요. 그러면 상가하고 아파트 구분이 명확하잖아. 맞죠? 구분이 명확해요.
그러면 구분이 명확하니까 얘는 여기가 상가, 건물. 이걸 근데 왜 구분해? 지금 이것 때문에 과세 방식이 다르다며요. 그러니까 구분해야지. 그렇죠? 그럼 어디가 주택이? 어디가 주택이? 여기가 주택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나온 것처럼 주거로 쓰는 부분을 주택으로 한다. 그렇죠? 근데 한구는 달라. 한구의 겸용은 애매하거든요. 여기다가 파티션 쳐놓고 주거로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이 그런 거야.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거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공간을 딱 분리해서 여기는 주거, 여기는 사무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일이 잘 되면 업무용 면적을 더 늘려야지. 파티션을 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사용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오피스텔 사용 비율을 만약에 60%를 주거로 쓰고 그 다음에 40%를 업무용으로 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냐면 주로 이제 전문직 일을 뭐 디자인 일을 한다거나 편집 일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뭐 밤샘 작업이 많은 거니까 그냥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업무용보다는 주거가 더 비율이 많으니까 이걸 무시해버리고 100%를 주택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100% 주택으로서 이런 식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네, 이런 걸 한구라고 그래요. 한구.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많은 용어를 또 배웠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등록명세 등기법 용어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으니까 낯선 내용도 있었으니까 꼭 좀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재산세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재산세는 시군구가 관할이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제정특별자치도에서 공적인 장부를 보고 현황을 확인해서 시가 표준을 기준으로 세율, 물론 세율은 다음 시간에 보면 표준, 중과 특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는 시고 나쁘다, 고지 나쁘다. 고지 나빠한다. 보통 징수한다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은 몇 가지 있다?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근데 건축물과 주택을 다르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다?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에는 상가 주택을 같이 쓰는 한동의 겸용과 한구의 겸용이 있는데 얘는 구분이 명확하니까 주거만 주택으로 보고 한구는 사용비율을 따지자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일주일에 4일이 갔습니다. 네, 시간이 빨리 가죠. 네, 자 내일은 또 중요한 1차의 개론, 또 토요일날 오늘 등기법 했던 공시법을 하는 거니까 어떤 남은 이틀도 잘 보내시고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수업 듣는 게 조금은. 네, 어쨌든 한 달 고생 많으셨고 잘 이번 주 마무리하시고 저는 12월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네. 11월에 배운 거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으니까 박수 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